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모토픽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DM 산타페 차량이 한 대 입고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20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주행거리가 짧은데 차주님께서 전라남도 광양에서 부산까지 오셨어요. 이 차량 지금 영상 앞에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머플러 끝단에 그 매연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서 찾아오셨는데, 차주님께서 최초의 매연이 나오는 걸 인지를 한 시점이 지금 10월 달이거든요. 그때 당시 지난 5월 달, 그러니까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매연이 관측이 돼서 제작사 센터를 갔더니 DPF를 교체를 해주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DPF 교체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 그러니까 8월 달이죠. 8월 달에도 또 매연이 관측이 돼서 가니까 그때도 DPF를 교체를 해주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교체를 하고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주행거리로는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한 시점인데, 머플러에 또 매연이 심하게 나와서 이 차량은 뭔가 다른 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차주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오늘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제가 영상 서두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죠. 머플러 끝단에 매연이 묻어 있는 거, 그리고 악셀 밟으니까 뒤에서 매연이 확 쏟아지죠. 제가 판단하건대 일단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선 그동안에 처음에 DPF가 손상이 갔을 때 묻어있던 그 매연들이 배기 라인에 차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악셀을 이렇게 밟았을 때 매연이 저렇게 쏟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DPF 끝단 이후로 이제 나오는 매연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건지, 그 검사를 지금 제가 해볼 겁니다. 매연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실제로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머플러 안에 퇴직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DPF 2번 교체를 했으니까 교체를 하는 동안에 쌓여있던 매연이 뒤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매연 나오는 양을 봤을 때는 실제로 배기관, 머플러나 이런 데 쌓여서 쏟아지는 그 정도를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우선 제가 차를 올려서 DPF 후단을 유관 검사도 해보고, DPF 후단을 파이프를 타건을 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이제 악셀을 한번 밟아봐야죠. 실제로 매연이 쏟아지는지. 쏟아진다면 두 번째는 산소 센서, 그러니까 엔진 시동 걸어서 바로 배기 다기관 통해서 나가는 제일 가까운 위치에 산소 센서를 풀어서 거기 매연이 쏟아지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거기 매연이 쏟아지면 근본적으로 엔진 안에 공기 계통이 됐던 연료 계통이 됐던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차를 올려서 머플러 DPF 후단 풀어서 제가 유관 검사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I saw you from the distance. Hey you, can we talk? Hey you, I think you're my subsistence. DPF 후단 쪽에 있는, 그리고 중간 파이프랑 연결되는 플렉시블 파이프는 타격을 했는데, 지금 제가 DPF 안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 앵글에도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DPF 후단이 매연이 엄청나게 묻어 있죠. 오염이 다 됐네요. 이 DPF 지금 교체한 지가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에 지금 엉망이죠. 그리고 이 차량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지금 보시는 게 털간 인젝터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없는데, 인젝터 분사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공기량이 작거나 아니면 연료량이 많거나 둘 중 하나라서 인젝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죠. 동아시아도 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은 그 에어클리너입니다. 에어클리너인데 산타페 차량에 들어가 있던 에어클리너입니다. 지금 이런 데에 보시면은 점처럼 이렇게 생긴 게 전부 다 엔진 오일이 역류해서 묻어 있는 겁니다. 이 에어클리너 쪽에 엔진 오일이 묻는 이유는 터보 쪽에서 엔진 오일이 역류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호스를 다 빼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DPF 쪽이고 이게 터보죠. 터보 쪽에 에어클리너에서 들어가는 쪽이죠. 요 라인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원래는 하얗게 말라 있어야 되는데 젖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닦아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찐득찐득하죠? 웬만큼 닦아서는 터보 원래 그 재질 색깔이 알루미늄 색깔이 회색인데, 이 바깥에 이 색깔처럼 회색이 돼야 되는데 안에가 너무 이 카본층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쪽도, 인터쿨러 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지금 오염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인터쿨러 쪽으로, 그러니까 터보에서 나와서 인터쿨러 쪽으로 들어가는 호스를 제가 하나 탈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자, 보세요. 다 젖어 있죠? 그리고 입구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자, 입구 라인인데, 여기도 한번 제가 쓱 한번 닦아 볼게요. 보십시오, 이거. 이 오일이 지금 이 아스팔트 재료로 쓰이는 일명 골탕이라 그러죠. 골탕처럼 이렇게 젤리처럼 찐득찐득하게 묻어 나옵니다, 이게. 터보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차주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인젝터 테스트 벤치에 지금 인젝터를 1번하고 2번은 차에서 빼낸 인젝터를 장착을 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신품 인젝터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1번 인젝터랑 2번 인젝터 차이가 기름량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3번 인젝터는 신품이거든요. 신품 인젝터랑 그 다음에 1번 인젝터 량은 거의 분사량이 비슷한데 2번은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번 인젝터는 이상이 있는 인젝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차주님께서 저희 매장에 오시기 전에 그동안 정비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내역서를 다 이렇게 모아 놓으셨는데, 지금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 수리를 많이 하셨어요. 상당히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랬는데, 산타페 이 차량은 원인이 짧은 주행거리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주님께서 최초의 매연이 나왔던 시점이 금년 5월 달에 뒤에 머플러로 매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DPF를 그동안 2번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교환할 때 DPF만 바꾼 것이 아니고 고압 EGR 밸브도 교체하셨고, 그 다음에 이머전시 필터, 그리고 쿨러 쪽에 올라가는 호스,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도 교체를 하셨어요. 이 얘기인즉슨 방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흡기 라인 쪽에, 인터쿨러 들어가는 쪽에 그 엔진 오일이 터보 쪽에서 역류해서 전체적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오일이 묻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뻘처럼, 골탕처럼 이렇게 그 묻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매연이 나온 이유가, 인젝터 제가 테스트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2번 인젝터가 분사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작아요. 신품 기준으로 봤을 때 분사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분사량이 작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지만, 그리고 그 인젝터 분사량이 언제부터 기름량이 그렇게 편차가 생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분명 매연으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압 EGR 통해서 이머전시 파이프 통해서 터보 쪽으로 계속 이렇게 묻다 보니까 터보 그 터빈 휠 쪽에 오염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카본이 생기다 보면 터빈 휠이 돌아가면서 간섭이 생기고 그 유격으로 인해서 아마 오일이 역류를 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통은 터보 쪽에 오일이 그 생성이 되는 건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블루바이 가스가 발생해서 터보 쪽에 그 오염이 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빈 휠 쪽에 유격이 많아서 터보 쪽으로 오일이 역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을 보는 겁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가 지금 72,000km인데 벌써부터 그 블루바이 가스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터빈 휠이 손상이 돼서 이제 터보 쪽으로 오일이 역류가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상당히 이제 작업량이 방대하죠. 갈아야 될 게 많습니다. 터보도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젝터가, 2번 인젝터가 분사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인젝터도 교체 대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뒤에 그 저압 EGR 쿨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엔진이 이렇게 엔진 룸에 걸쳐놓고서는 작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서 제 견해는 저압 EGR하고 그 라인 전부 청소를 하든지, 그 다음에 호스류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 차량은 엔진 내려서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 난이도도 상당히 높죠. 엔진을 내린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R엔진들 차량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엔진도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R엔진 차량들은 엔진 오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젤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으면 아무래도 그 인젝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현재 차주님은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걸 아직 모르고 계세요. 광양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면 매장에 오시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화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서 차주분하고 통화를 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대로 그렇게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